겨우 2년 차밖에 안 된 그 꼬꼬마가 어느 순간 큰일 작은 일을 나눠서 제 생각에 작은 일은 대충 일하고 큰 일들만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만했다? 19년 차밖에 또. 그 중에서 17년은 스타트업에서 구른 자. 그리고 저는 그 구른 자라는 표현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라떼님. 안녕하세요. 닉네임은 네. 라떼이신데 라떼 네. 안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라떼라고 지으신 거예요? 30대부터 제가 이 라떼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나는 40대가 되어도 꼰대가 되지 않으리 라는 결심에서 라떼가 되었고요. 어릴 때 유당불내증이 되게 심했어서 커피챗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비어챗은 어떠세요? 라고 제가 역제안을 하기도 하지요. 저도 나중에 비어챗 어떠신지 한번. 무조건 좋습니다. 우선 그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음. 키워드 한 3가지 정도로 라떼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19년 차 마케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18년 차 마케터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해가 바뀌면서 어느새 19년 차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7년은 스타트업에서 구른 자. 그리고 제로 투 원 스페셜리스트. 큰 거를 크게 만드는 것보다 없던 거를 안정적인 하나의 시스템, 사이클로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구른 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네. 인상 깊네요. 되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구른 자라는 표현이 좋아요. 사전 회고지 작성을 해주셨잖아요. 네. 나의 첫 성취는 달콤한 독이었다라고 바로 일로 넘어가는데요. 네. 첫 성취가 어떻게 달콤한 독이 되었는지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연차로는 2년 차,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한 지는 만 1년이 안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큰 성과를 냈던 거예요. 2007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억을 이제 마케팅 예산으로 따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심지어 일본에서 하다 보니까 모든 이제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게 저여야 했고 피칭을 하는 것도 저여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1년 차에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행운이죠. 행운의 기회였는데 이게 독이 됐던 게 뭐냐면 웬만한 작은 성과는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겨우 2년 차밖에 안 된 그 꼬꼬마가 어느 순간 큰일 작은 일을 나눠서 제 생각에 작은 일은 대충 일하고 큰 일들만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만했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어깨뽕이 정말 막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나는 앞으로 대단한 글로벌 인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대단하지도 않았던 시점에서 앞으로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나의 근거 없는 잠재력만 믿고 정말 너무 건방졌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는 좀 도구로 작용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게 독이라고 깨달았던 시점은 네. 언제였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20억짜리만한 일이 매번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어떤 일을 해도 막 그때만큼 열심히 안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제 스스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이게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그 어린 시절에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일찍 찾아왔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챕터 3에서도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방황의 10년이라고 글씨로 이렇게 6자로 써있지만 아직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진짜 긴 세월이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 다음 회사가 빠르게 돌아가는 무언가가 없었어요. 이 회사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저도 같이 정체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왜 회사가 멈춰 있으면 나도 멈춰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황이라는 게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방황도 있었고 그냥 매번 내가 이 비는 시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안 해봤던 거, 하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약간 이렇게 지워가면서 해보는 시기였던 것 같거든요. 아로마 테라피 관련해가지고 막 수업도 들어보고 3일에 하나씩 미친 듯이 목도리를 떠내고 어릴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 밴드를 친구들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밀렸거든요. 훨씬 더 노래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직장인 밴드로 보컬을 하기도 했었고 그 서울대를 굳이 MBA로 골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취미 생활을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재밌는데 매번 하고 나면 허무하더라고요. 남는 게 없어서. 남는 게 없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자격증, 학위 이런 걸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됐어요. 아, 나는 이런 걸 할 때 안정이 오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에서만 17년. 네. 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느끼셨던 부분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의 성과가 그냥 퀄리티가 잘 나오면 돼요.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이 돋보여야 된다거나 이걸 하고 있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거나 이런 욕심이 잘 없어요. 각 프로젝트마다 조명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야 더 이 친구들이 자신의 역량을 뽐낼 수 있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떼 팀장이 훨씬 돋보여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돋보인다. 그래서 저 친구들은 일을 80만 해도 120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라떼 팀장은 일을 150을 하는데 겨우 100만 하는 것처럼 보여. 라는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의 존재감보다는 그들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그랬을 때 성과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밥그릇을 잘 못 챙겼나 싶기도 하네요. 스타트업 대기업 고민하시는 분들이 네. 분명히 있을 텐데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스타트업의 매력 중에 하나가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작은 작고 귀여우나 나중에는 이렇게 커질 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착취를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저는 이거를 기회페이, 기대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 다 던져주고 이게 네가 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라는 말에 금전적인 보상 없이 나는 지금 기회를 얻고 있어 하면서 나를 갈아놓는단 말이에요. 나의 내적 동기와 자아 실현,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큰 사람들이 여기에 잘 빠지게 돼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기대페이예요. 미래의 기대가 될 것을 가지고 지금을 갈아넣는 거죠. 여기에 대한 거는 서로 간에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 기준이 매출 얼마를 달성했을 때인지 투자를 얼마를 유치했을 때인지 이런 것들 얼마를 나눠줄 건데 몇 프로를 나눠줄 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현재를 투자한다.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 착취를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자람 공식 질문을 네. 드릴 거예요. 네. 자람을 실감한 순간이라는 걸 저희는 이제 자람 모먼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라떼님의 자람 모먼트는 언제이신가요? 자란 모먼트라면 내가 많이 자랐네를 실감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11월에 이제 남편이 이직 텀이 있어가지고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일본 여행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숙소를 잡은 데가 제가 20년 전에 공부를 하겠다고 학교를 다녔던 그 동네였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가난한 유학생이다라고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정말 가난한 유학생으로 이제 지냈는데 자주 가던 식당 중에 텐동집이 있었는데 그걸 먹는 날은 아르바이트비를 받는 날. 한 달에 한 번. 그 특식이네요. 특식으로 텐동을 먹었어요. 일본에 11월에 가서 텐동집을 똑같은 집을 갔어요. 똑같은 위치에 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텐동에 먹고 싶었던 토핑 올리고 막 맥주까지 딱 곁들여서 이렇게 먹는데 나 20년 동안 많이 컸네. 한 달에 한 번 겨우 막 특식처럼 먹던 음식을 막 이것저것 곁들여서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심지어 그것도 되게 가성비가 있는 식사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네? 많이 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회 새롭게 음식을 먹었죠. 그때 굉장히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런 소박한 순간들이 진짜 찐으로 그런 모먼트를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최근에 좀 인터뷰를 많이 요청을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본업이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근사람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첫 인터뷰가 됐는데 인터뷰의 답을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근자람답고 근자람만 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찐으로 군자람에도 진심이고 브랜드 디렉터라는 본업에도 진심인 그런 걸 드러내주는 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라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자람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